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알뜰 살림 바로가기 TV입니다. 그동안 말 많고 탈도 많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이 공식적으로 어저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9월 12일 오후 4시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 중 2차 재난지원금 내용만 따로 추출해서 편집했습니다. 맞춤형 긴급 재난 패키지라 이렇게 이름 붙은 이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둘째,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셋째,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 넷째,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위 내용들을 단락별로 검토하면서 보충 말씀을 좀 달았고 말미에는 총평과 보완 사항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377만 명 대상 총 3조 8천억 원 예산. 첫째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 데다가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하여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 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 원씩 지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 발표 내용은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다 할 정도로 코로나19 재난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전체 예산이 7조 8천억 원인데 그중에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3조 8천억 원이 새희망자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 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 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즉 PC방, 노래 연습장 등 방역 조치했던 업종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한 총 200만 원을, 그리고 수도권의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만 3천 명에게는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하여 1인당 50만 원씩의 폐업 점포 제도 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1천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조 3천억 원 중에서 2단계 자금 9조 4천억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 한도를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2단계 수혜자 상당수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신속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업종입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경영 안정자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총 2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두 번째는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그리고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해서 영업이 중단된 전국의 PC방, 노래 연습장, 뷔페 등과 같은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등이 해당됩니다. 경영 안정자금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을 추가해서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총 1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셋째, 집합 제한 업종입니다. 새희망자금 100만 원에다가 50만 원을 추가해서 150만 원, 32만 3천 명이 대상이고요.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은 4억 원 초과 매출액, 매출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50만 원씩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20만 명에게 총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단 이것은 취업과 재창업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한편 내수 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공연업, 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 원 정도, 평균 금리 2.8% 수준에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 5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진규모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3천억 원 확대하고 대형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 중에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천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돼 있으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 공제 조치는 당초 6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패키지의 두 번째 항목인데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대해서 1, 2단계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1단계는 학원과 PC방과 같이 이번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1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총 9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책정된 예산이 10조 원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미집행액이 9조 4천억 원이 남았답니다. 이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해서 50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례 신용대출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1조 4천억 대상 119만 명. 실직자 및 실직 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입니다. 경제 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인 실직 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 기로에 놓여 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560억 원을 추가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여전한 50만 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동제도 이후에 소득 감소로 인하여 새로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 20만 명에게는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입니다. 119만 명을 상대로 해서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항목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리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등과 같은 특고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지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께는 1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초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니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만 막상 발표를 보니까 50만 원으로 줄어들었던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5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사실 소중하고도 고마운 조치이긴 틀림없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가 않습니다. 지원 사항들이 추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비용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주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휴업,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 소외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하여 5천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원금 신청 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당초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 명에게는 특별구직 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만 8천 명분에 해당되는 2천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계산하였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긴급 일자리 2만 4천 개를 제공하여 최대한 생계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예산 4천억 대상자 89만 명.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 제도라든가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을 위해 4천억 원을 지원코자 계산하였습니다. 근본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도 재산 기준 등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5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에 내일 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 원씩의 2개월 임금 수당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입니다. 89만 명을 상대로 해서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으로 최대 100만 원씩 55만 가구 88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 키움 일자리를 만들어서 5천 명에게 2개월간 한 달에 18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넷째,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돌봄 지원 예산을 1조 1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532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추가 지원인데요. 600억 원을 투입해서 12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이동 통신 요금 지원이다 해가지고 13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2만 원씩의 통신 비용을 지원해줘서 9,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저께 발표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내용만을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번 발표 내용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죠. 그럼에도 더욱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하는 방침으로 진행된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측면이 크다. 그 취지가 많이 후퇴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고용 종사자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리한 과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뭔가 개운하지 못한 마음이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다란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세 사업장에 고용됐다가 일자리를 잃은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고요.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자인데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란 난점도 많다고 하고요. 올해 청합한 이들은 매출 감소 증빙을 어떻게 할지도 좀 난감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예외적인 상황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다 생각하는 것이 이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죠. 사람들에게 2만 원 용돈을 쥐어주려 거의 1조 원에 해당되는 나랏빚을 쓴다.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선별 지원에 대한 비판이 크다 보니까 정부가 정치적인 대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다른 예산들은 좀 깎여버렸고요. 오히려 많은 비판을 불러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뭔가 2%는 부족해 보이는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인데요. 소문난 장치가 먹을 것도 없다.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런 여러 형평성 논란이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당국자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방침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모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정보 알뜰살림 바로가기 TV가 이번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차후에 신청 방법이나 절차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다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알뜰살림 바로가기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